당 대표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식으로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30대 여당 대표도 헌정사상 처음인데 당의 징계를 받는다면 이 역시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성상납과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윤리위의 회의가 조금 전에 시작됐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민의힘의 내부는 가라앉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배양진 기자,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에 출석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준석 대표는 오늘 아직 국회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잠시 뒤 이 대표의 측근인 김철근 정무실장이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소명하기 위해 윤리위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오늘 언론사 포럼 등 공개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아무런 메시지도 내지 않은 채 침묵 속에서 윤리위 출석을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의 상황에서 결과를 예측해 볼 수가 있을까요? 결과를 지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오늘 결정을 가늠해 볼 핵심은 윤리위가 지난 2주간 얼마나 많은 증거를 수집했느냐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받는 의혹은 이 대표가 측근을 통해 사건 관계자를 만나서 자신의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지난달 22일 윤리위 회의 이후 경찰이 성접대 의혹을 주장하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2차례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김씨 측 김소연 변호사가 사건 관련 자료를 윤리위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리위가 이 증거를 얼마나 신빙성 있다고 판단하는지가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모든 게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왔죠. 맞습니다. 이 대표의 기본적인 입장은 성상납 사실이 없기 때문에 증거인멸도 성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리위가 증거나 수사 결과 없이 정치적인 판단을 내리려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대표가 직접 오늘 윤리위에 출석하는 만큼 이에 대해 어떻게 소명하는지도 윤리위 판단에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징계를 하든 안 하든 국민의힘의 분란은 정리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대표가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경고를 받아도 리더십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등 중징계를 받아서 대표직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면 이 대표가 이른바 윤핵관 배후설을 주장하면서 재심을 청구하는 등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윤리위가 이 대표를 징계하지 않거나 징계를 미룰 경우에도 혼란은 불가피합니다. 징계 시도의 배후를 놓고 또 다른 내용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일단 예정된 건 8시 30분에 윤리위 출석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뉴스 시간에 출석을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양진 기자였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모두 승리로 이끈 이준석 대표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큰 선거가 다 끝나자마자 이른바 윤핵관과의 갈등이 극으로 치닫았습니다. 성접대를 받았다는 폭로까지 나오면서 오늘에 이르게 됐죠. 이 대표는 일부 세력이 자신을 흔들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이준석 대표 취임 이래로 국민의힘은 2번의 전국 단위 선거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특히 2030 남성들의 지지를 모은 공이 크다는 평가가 있지만 당내 잡음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지방선거가 끝난 뒤부터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당내 중진인 정진석 의원과 소셜미디어로 신경전을 벌였고 배현진 최고위원과는 회의 도중 공개적으로 부딪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른바 윤핵관 세력이 조직적으로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가 과거 일부 기업인으로부터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이 본격 제기됐습니다. 이 대표가 측근을 보내 의혹을 폭로한 제보자를 만나게 한 정황까지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이 와중에 윤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박성민 의원이 이 대표 비서실장직에서 사퇴하면서 이 대표의 당내 입지는 더욱 좁아졌습니다. 최근 이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자신의 공을 강조하며 지지층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 저희도 많은 캠페인을 기획했습니다마는 전 국민을 열광하게 했던 59초 쇼츠 공약의 비결을 모두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 대표에 대한 징계가 현실화될 경우 젊은 지지층이 대거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반면에 이 대표가 주변과 잦은 충돌로 당에 부담을 주고 스스로 고립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자, 이번엔 이준석 대표 의혹과 관련해 저희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입니다.
성접대 의혹을 폭로한 배경에 정치인이 있다고 주장하는 음성 파일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치권의 누군가가 이 대표를 의도적으로 겨냥했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목소리의 당사자는 사건과 관계된 장모 씨입니다. 파일은 2개입니다. 윗선이 있다는 표현도 담겨 있습니다. 성접대 의혹을 둘러싼 실체적 진실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경찰은 이 윗선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탐사보도팀 봉지욱 기자입니다. 장모 씨는 2013년 7월과 8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이준석 대표를 만날 때 의전을 맡았다고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이후 이준석 대표 측 김철근 정무실장에게서 7억 원의 투자각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김 실장은 성접대 의혹과는 무관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 직후인 지난 3월 장 씨는 일련의 폭로 배경에 누군가가 있다고 지인에게 털어놨습니다. 이 대표를 겨냥한 모종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취지입니다. 여기 라고 국회의원 선거 나갔던 형님이 있어요. 그 형 팽해갖고 이렇게 들어간 거야. 지금 그 사람이 이서식.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들고 가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사이트로. 한번 이 사람이 뜯은 거야. 이해가요? 석 달 뒤인 지난달 30일 다른 사람과의 통화에서도 윗선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찾고 있으니까 얘기할게요. 윗선에서 안 돼요. 진짜. 그러니까 이 윗선에서 잠깐 대홀딩하라잖아요. 7억 원의 각서를 받은 것도 돈보다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땅이든 뭐든 그냥 풀어주는 거 있잖아. 이게 더 나은 거지. 지금 돈 받아서 뭐 하냐니까. 이틀 전 취재진과 마주친 장 씨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장인데 아닌데요? 맞지? 아니에요 나. 제 얼굴 뵈니까 맞는데. 아니 왜 자꾸 이렇게 사진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예? 나 죽을 것 같아요 지금. 경찰은 윗선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장 씨는 하지만 경찰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JTBC 봉지욱입니다.